이거를 내가 다 계산을 해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제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 가면서 풀면 좋겠다 이런 걸 짚어주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잘 들여서 결과적으로 답을 딱 끝까지 내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내 손풀이가 그 중간중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면 좋겠고, 이거를 진짜로 자기 역량으로, 손풀이 보기 전에는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을 최적화할 수 있는 포인트만 짚어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함수 fx는 저렇대. 오, 직선 두 개. 뭐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 식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하고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 뭐야, 고일수학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실수 x에 대해요. 점 x, fx. 그러면 x, fx라고 하니까 어디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저 그려진 뾰족이, 쐐기 같이 생긴 녀석을 이렇게 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곡선을 따라서. 곡선? 이런 것도 곡선이라고 부른다? 근데 안 휘어 있으니까 그래프라고 불러.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A와의 거리도 구해볼 수 있고 B와의 거리도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리 그 자체 말고 거리의 제곱이랑 거리의 제곱이 있을 건데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 여러분, 크지 않은 값 하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크지 않은 값 공부해 본 적 있어요? 크지 않은 값식은 딱 이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학생 혹시 있어요? 우리는 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 또 없었나? 크지 않은 값 기억나? 아마 작지 않은 값? 이런 건 했을 것 같은데, 뭐냐면 크지 않은 값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 작거나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함수 값이 지금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거리의 제곱값, 거리의 제곱값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라고 할게. 만약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중 크지 않은 값 이렇게 말하면 분류를 해볼 수 있죠. A가 B보다 클 때와 A와 B가 같을 때와 A와 B가 이제 B가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G라는 녀석을 이제 A와 B를 비교하는 녀석이었다고 쳐봐. 이때는 A야 B야? 크지 않은 값이니까 B라고 말해줘야 되겠지? 이때는 누구야? A라고 말해도 되고 B라고 말해도 되는,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어떤 녀석이겠죠? A라고 말해도 되고 B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등호를 내가 원하는 데 붙이게 되겠지. 이때는 뭐가 돼? 크지 않은 값이니까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일종의 이게 뭐 gx라 그랬으면 b도 x에 관한 함수였겠고 a도 x에 대한 함수였겠죠? x가 바뀌면은 bx 값이 바뀌고 ax 값이 바뀌고.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값은 뭐냐면 다 y는 ax, y는 bx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y는 gx를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y는 ax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y는 b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은 g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크지 않은 값이라고 했지? y 값이 크지 않은 값이지. y 값이 밑에 있는 녀석을 취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지. 밑에 있는 것만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딱 이 상황만 봐도 어때? 바뀔 때마다 미분 가능 여부가 굉장히 묻기 좋은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크지 않은 값. 그럼 거꾸로 작지 않은 값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 위에 걸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기가 너무나도 좋은 함수인 거지. 17학년도에 트렌드였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이런 건데요.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 하기 싫어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요. 어딘가 필기 한 구석에 해놔도 되지만 아마 여러분 이렇게 풀지는 않게 될 거야. 하지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절대값에서 크기 비교를 한다는 건 둘을 빼겠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큰 걸 구하고 싶으면 더 해줄 거고요. 작은 걸 구하고 싶으면 뺄 건데,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더하기 B는 붙고 2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2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할까 싶긴 하지만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지울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무작정식을 적지 말라 그랬잖아.
주어진 상황부터 다 처리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A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 아니야? B까지의 거리라는 것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루트가 씌워지는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로 인한 문제는 없겠죠. 여러분은 어차피 루트를 미분하지도 못하지만요. 그 루트가 없어. 그러면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보이죠? 그럴 건데 그것이 어차피 다항식 아니야? 그쵸? 즉 1차 함수 위에 점을 옮겨 다니면서 그 어떤 주어진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1,2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있고 그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구하고 있는 거잖아. 거리의 제곱을. 그러면 어차피 G라는 녀석은요. 저 거리 제곱 가져오거나 저 거리 제곱 가져올 거야. 그러면 각 구간에서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죠.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져왔을 거니까. 다항 함수 가져왔을 거니까.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으래. 어디만 살펴보는데? 그게 바뀌는 지점만 찾으면 되겠지. 맞아요? 식이 바뀌는 지점만 찾으면 돼. 근데 식이 바뀌는 거 언제 바뀌냐면 둘이 대소가 바뀌는 점을 찾든지 아니면 또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표현되는 게 바뀌든지 요거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G를 살펴보되 어디를 살펴보겠다. 뭔가 구간에 따라 달라질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 멀리 쪽에 있는 녀석에서는 A가 가까워, B가 가까워? A가 가깝죠. 이거는 DA의 제곱으로 이제 처음에 설명이 될 거라는 거지. 이제 크지 않은 값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가져올 거잖아. 나 이거 식 쓰지 않고 그냥 구조를 잡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P라 그럴까? P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딱 언젠가 거리의 제곱과 거리 제곱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DP 이렇게 잡아볼까?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A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어느 순간 길이가 같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지점이 여기 P라고 잡자는 거지. 그 다음 또 어디도 있겠어? 이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어디선가 이거랑 같겠죠? 이런 Q가 있겠지. 그래서 DA 제곱, 이거 D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는 DB로 설명이 되겠지. 왜냐면은 누가 봐도 B가 더 가깝잖아. 누가 봐도 B가 더 가깝잖아, 이때는. 그래서 어떤 P부터 여기 1까지는 DB가 될 것이고 근데 DB인데 요 L1 위에서와 L2 위에서의 거리식은 좀 달라질 거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치? 움직이는 직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는 DB인데 L1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겠지. 어느 순간 정확하게 X는 1이 되는 순간은 거리가 0이 거리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겠죠? 여기도 제곱 붙여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Q까지 가게 될 때는 여전히 DB의 제곱.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 L2 위의 점으로서 거리를 구해주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잡아줘야 될 것이고 그러다가 X가 Q가 딱 되는 순간 이 지점에서는 어떤 DQ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A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 왁구를 짜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Q부터지. Q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 P까지 이렇게 잡히는 이런 구조가 잡힐 것이다. 여기다가 내가 2차식 다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별로 없다는 거야. 왜냐? 이 각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게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점만 관심이 있냐면 처음에 혹시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가? 이렇게 따져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지점도 의심 포인트니까 이 지점도 따져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 바뀌지. DB 제곱인 건 똑같지만 식이 달라지는 1이라는 포인트도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배웠었냐면 각 식이 있을 때 도함수에다가 대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그 각 식이 이게 구간별로 있을 때 각각 미분해 준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심지어 왁구만 잘 짜고 문제 상황만 잘 이해하면 계산을 안 해도 답을 낼 수 있어. 뭐냐면 봐봐.
자, 문제 상황을 봐보면요. 내가 이렇게 L1 위를 이렇게 점을 움직이고 있어. DA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니? 계속. 그치? DA는 줄어들고 이러다가 DA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 않니? 지금? 그러다가 DB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면은 요 직전에 DA의 제곱의 도함수는 미분계수는 플러스인 거 맞아? 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줄고 있지. 마이너스지. 적어도 내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그렇게 부호가 달라버리면 같은지 판정하는 거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으로? 없다는 거야. 얘는 증가하고 있었고 얘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미분 가능성 이전에 너무 뻔하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적어도 부호는 같은 상태에서 둘이 같은지를 따져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B는 계속 늘어나죠. 여기 L2 위에 점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DB의 제곱을 계속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요 Q 직전까지 계속 DB 제곱은 늘어나요. 근데 지금 A는 어떻지? 여기는 따져봐야 되나? A는 거리를 이렇게 계속 거리 제곱 이렇게 구하겠죠? 여기는 따져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부호가 서로 B도 증가하고 A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딱 한 점만 따져줘야 돼. 여기 Q에서는 둘이 거리가 같은 상황에서 둘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 속도라고 할까요? 변화율이라고 하죠. 순간 변화율이 같은지 다른지를 부호는 같기 때문에 여기는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1에서는요. 1에서는 이게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판정하기가 쉽다. 왜 쉽냐면 이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각각 직선 나오는 문제에선 잘 쓰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거 기울기 1이라는 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위에 점이 x, fx예요. 그러면은 x, fx면 여기 점 1,2까지 거리 구하라 그러면 거리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야? 1-x라고 일단 해줘야 되겠지? 여기를. 근데 얘가 얼마야? 1-x인 거 보여요? 왜? 기울기가 1이니까요. 1-x면 여기 얼마야? 루트 2를 붙인 1-x죠? 근데 이거 제곱해주면은 우리가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식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에 점이 x, fx가 있어요. 이 다음에는 여기는 길이가 x-1인 거 괜찮아요? 이거 기울기가 -2니까 그 길이 관계가 이거랑 두 배 관계인 거 괜찮아요? 아까 우리 그 삼각함수 문제 때 나왔던 k, 2k 그 관계다? 그러면 얘는 루트 5 x-1이고 이거 어차피 전체를 제곱해 줄 거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제곱한 함수랑 이거 제곱한 함수랑 1에서 함수식을 바꿀 건데 그때 미분 가능하냐고 묻는 거지. 미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울기 0인 거 이미 미분 안 해봐도 알고 있죠? 여러분? 중3 때부터 저거 알고 있었을걸? 이거 2의 x-1의 제곱일 거고 얘는 5의 x-1의 제곱일 거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는 그래프가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왼기 오기를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둘 다 1에서 기울기 0 애들 두 개를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니까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 왼쪽 기울기 따지면 0일 거고 오른쪽 기울기 따지면 0일 거고 둘이 같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건데 혼자 풀어나간다는 그 가정 하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꼭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따져서 구한다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자꾸 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식을 쓰는 행동을 해서라도 일단 답을 끝까지 내보세요. 답을 끝까지 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 싶은 반성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짚어가면서 자신의 풀이를 효율화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 계산을 스스로 셀프로 뚫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내 계산은 손풀이 파일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문제에서 이등변 성질 두 개 이용하면은 어떤 거 할 수 있다 그랬냐면 중점 찾아서 0,2분의 1 y절편 찾은 거고 기울기는 원래 AB 기울기의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아내서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 요 직선이
왼쪽 직선과 만난다 그러면은 P점 좌표 찾을 수 있고, 오른쪽 직선과 만난다고 연립해버리면 Q점 좌표 찾을 수 있다 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거리 제곱이랑 거리 제곱을 등식으로 나가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매번 시험장에서, 그리고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최적의 풀이를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풀 때는 거리 제곱이랑 거리 제곱이 식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 거리 제곱끼리 연립을 하는 것도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도 구해보고 저렇게도 구해보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 정도 이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풀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기하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풀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기출을 맛있게 요리해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봐. 우리 혹시 요렇게 분류하게 만드는 함수 하나 본 적 있나? 살면서? 나 지난 시간에 했었어. 뭘까? 절대값. 맞지? 절대값은 이런 식의 분류를 딱 만들어주지 않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A-B라고 말하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A가 B보다 크다면 그대로 나오죠. 절대값 아닌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A-B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어. 그치? 근데 얘는 A-B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일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A는 B가 되면요, 그냥 0이 나오는 거지, 절대값에선. 그치?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면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의미로 B-A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결론은 뭐야? G라는 녀석을 만들고 싶은데 A랑 B랑 있을 때 A가 B보다 크면 뭐 B가 나오고요. A랑 B랑 같으면 뭐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으면 A가 나오고요. 요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요 구간 분류가 똑같지 않나요? 여기나 여기나? 잘 어르고 달래면 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괜찮아? 좀 잘 안 보이네? 옆에다 적어줄까? 요거 때문에 가니 혹시? 보이니 이제? 안 보여? 다시 옆에다 써줄게. G를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적은 거야.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적은 거야. X만 지우고서요. 이렇게.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그러려면요, 결과적으로 나 지금 B 하나에만 주목하면서 여기서 B 하나에만 주목하면서 내려가 볼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치? 마이너스 붙여줄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그러면은 공짜로 여기 플러스 B, 여기 플러스 B 맞춰놨는데 여기도 플러스 A 맞추는 거 보이지? 근데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마이너스 A를 없애고 싶고 여기 마이너스 B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니? 그러면 여기선 마이너스 A를 없애고 싶고 여기선 마이너스 B를 없애고 싶으면 내가 뭘 해줘야 돼? 여기는 플러스 A를 해주고 싶은 거고 여기는 플러스 B를 해주고 싶은 거 맞아? 근데 내가 식을 변형할 때 여기만 변형하거나 여기나 변형할 수가 없죠. 둘 다 동시에 변형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A도 없애고 싶고 B도 없애고 싶으니까 플러스 A와 플러스 B를 둘 다 준다. 이렇게 좋게? 그럼 나 여기다가 A도 더해주고 플러스 A도 해주고 플러스 B도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B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얘는 두고 넘어갈게. 어차피 이거 등호만 붙이면 똑같은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A 더하기 B를 해주는 순간 B는 없어지고 여기는 2A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2만 나눠주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이거 내가 왜 여러분이 안 좋아할 거라는지 대충 알겠죠? 이 정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맥스, 그러니까 이건 큰 값 가져와라. 작지 않은 값 가져와라. 그리고 미니멈, 작은 값 가져와라. 아니면은 크지 않은 값 가져와라. 이런 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을 때 함수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A-B인데 얘를 더해줘. A 더하기 B랑. 근데 그렇게 되면은 2A나 2B가 나오기 때문에 2를 나눠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요, A-B를 해줄 건데 얘는 이제 이제 작은 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빼줄 거고요. 작은 애가 튀어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B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2A나 2B가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지 않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내가 손풀이에 적어 놓을 거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지만, 한번 언급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절대값 관련해서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대수적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거에서 절대값을 너무 싫어하고 피하잖아. 근데
일견 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언급해 주는 거예요. 언제 다시 등장할 거냐면 2022학년도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언급은 한 거고, 그래서 나는 근데 이 접근이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쪽을 그리겠다. 이 마인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저 분류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특정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긴 하겠지만 그 지점에서 기울기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항상 작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 절묘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내려와서 교점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 교점이 생겨버렸으면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이게 지금 크지 않은 값, 작지 않은 값 이런 거 물어볼 때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이라고 다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좁혀집니다. 0, 하나, 둘, 2, 3 이렇게 돼 있고 3차 함수를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그림을 대놓고 줘버렸네요. 이런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4차 함수를 만들 건데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0, 2, 3뿐이래. 뭐야? 0, 2, 3이 이미 다 주어져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자 봐봐. f 4차식이지. 근데 실근이 0, 2, 3이래. 그럼 지금 뭔가 근이 하나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몇 차라며? 4차라며. 근데 근이 지금 몇 개 줬어? 3개 줬네요? 나머지 한 근 허근일 수 있나? 허근이 나오려면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 켤레로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허근이 하나로는 단독으로 못 나오거든? 그럼 그 말은 뭐야? 나머지 하나도 실근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실근이 0, 2, 3뿐이라며. 그 말은 뭐야? 0, 0, 2, 3이든지 0, 2, 2, 3이든지 0, 2, 3, 3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중근이어야 된다는 말을 저런 식으로 말한 거야. 저렇게 말을 바꾼 거야. 괜찮아? 그래서 0, 0, 2, 3, 뭐 0, 2, 2, 3, 0, 2, 3, 3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일단 마음에 품고 가는 거지. 쓰지 않았어 아직.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랑 저 절대값 그래프랑 크지 않은 값 또 나왔다. 크지 않은 값 뭐야? 아까 민 그래프 그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는 밑에 있는 그래프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는 아까 그 복잡했던 거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까? 절대값 저 녀석을 y라고 할게. y 빼기 f 이런 식으로 대소를 비교할 건데 작은 값, 크지 않은 값을 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똑같았다. y 더하기 f 해줬으면 됐었어. 이제 하나만 남기려고 이제 더해주는 건 둘 다 해줬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걸 이로 나눠준다. 이런 거였거든? 그때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한번 리마인드만 해본 거야. 요걸로 하는 풀이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서 일단 저런 걸로도 나중에 실력 오르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만 해준 거고요. 아무튼 아래 그래프 가져갈 거다. 근데 아래가 거의 대부분 어디일 거라는 게 눈치가 채져요. F가 대부분 아래일 거라는 거 괜찮죠? F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글로벌한 양상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쵸? 일단 여기선 얘기할 게 없어요. 0 왼쪽이랑 3 오른쪽은 그냥 뻔하게 4차 함수가 더 작아요. 논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요. 이 F2를 어떻게 해라? 최대한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0이 근이지 지금 문제 상황상. 0이 근이고 2가 근이고 3이 근이거든요. 지금 0, 2, 3 중에 중근 하나를 어디다 놓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궁금증이잖아. 지금 최대한 1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0에서 중근 가져보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지. 에? 최대한 올리라 그랬는데. 그럼 0에서 중근은 안 된다. 뭐 따져볼 것도 없이 0에서 중근은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0에서 중근 가지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데 0에서 중근이 아니라 한근이면 즉 2나 3에서 중근을 가지면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그 둘만 비교하면 되겠다. 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0, 2, 3 중에서 하나가 중근이다라고 했지만 0은 중근 아니고요. 얘가 중근이거나 얘가 중근이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좁혀진다라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2가 중근이라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줄게요. x-2의 제곱 x-3 이렇게 될 것이고요. fx가
최고차항 계수를 b라고 두고 x, x-2, x-3 이렇게 되지 않나? 아, 중근 3에서 중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도 제곱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얘는 f1을 구해볼 수 있어요. f1은요 a, 1, 1,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a입니다. 얘는 f1은요 b,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라서 마이너스 4b예요. b랑 a가 음수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a가 작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 최대한 b가 작아질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모든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결정되지 않을 거거든.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최대한 이러한 함수 이런 거 구하라는 그 상황인 거 문제 저번에 읽으면서 했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게 지금 문제에서 키포인트거든요. 결론만 말하면요. 지금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모두가 납득이 될 거고 왼쪽 녀석은 2에서 이렇게 중근 가지고 3에서 이렇게 한근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왼쪽 녀석은. 오른쪽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3에서 중근이라서 2와 3 사이에서는 음인 거 확실하고 1에서 0과 2에서는 이제 최대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게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겠다라고 G를 그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은 0에서의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요거를 넘으면 오른쪽 기울기 넘으면 안 되겠죠? 내가 그 F4차 함수를 그릴 때 그러면은 F'0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0에서 저 기울기를 넘어서 버리면 0에서 이미 만나고 있는데 기울기를 넘어버리면 대서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거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넘어버리면. 그리고 쟤만 중요하냐? 아니야. 여기도 중요해.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여기선 이 기울기겠죠. 왼쪽 기울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 요 기울기, 요 기울기. 그래서 요 두 함수가 저런 기울기들을 넘지 않게 잘 하면서 최대한 위로 부풀려줘야 되겠지. 그는 어차피 0, 2, 3으로 중근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서 확정돼 있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최고차의 계수를 최대한 낮출까? 이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낮춘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음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최대한 어떻게 낮출까? 근데 낮추면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각각의 최대값이 나와요. 간단하게 리뷰해주면 이게 4차 함수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걸 만들 건데 실근이 0, 2, 3뿐이라고 줬는데 4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의 실근이 0, 2, 3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실근이 근이 4개여야 되는데 실근이 3개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허근일 수가 없다라는 거 괜찮죠? 허근은 켤레로 나와야 되니까 5개가 돼버려야 되잖아. 불가능.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실근인데 그 실근은 0, 2, 3뿐이라고 했으니까 0 2개거나 2 2개거나 3 2개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1에서의 함수값인 f1을 최대한 올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0, 2, 3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여기서 플러스이긴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줘야 됩니다. 0에서 튕기면 안 돼요. 이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글로벌하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원함수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도함수가 아니라 원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0, 2, 3이 실근이다. fx는 0의 실근이다라고 그랬고 실근이 그것뿐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얘 실근 중근 하나 중근 하나 중근 이런 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도함수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f1이 최대화되려면 1에서 최대한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면은 음이 되는 건 따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0에서 중근은 기각하겠다. 그래서 2에서 중근인 x-2의 제곱 x-3 앞에는 x 이런 녀석과 그리고 얘 최고차의 계수 a라고 잡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라고 잡아서 x-2, x-3의 제곱 요 두 개를 가지고서 f1의 최대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여기 뭐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여기 어차피 4차 함수를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 어떻게든
2에서 중구 간다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0이니까 지금 이게 역전이 여기 2에서 벌어질 일은 없고 요 3에서의 기울기는 비교를 해야 된다. 3에서 기울기가 마 3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뚫고 지나가 버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6보다 기울기가 커버리면 이게 뚫고 지나가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로만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그거는 방금 문제에서 원한 건요. 이 꺾은 이게 접힌 절대값 그래프랑 내가 그리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 4차 함수 그래프랑 그렸을 때 크지 않은 값을 그리라 그랬어. 근데 크지 않은 값이 어떻게 되라 그랬냐면 미분 가능하라고 그랬어. 근데 미분 가능하라고 할 때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묻지 않았고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이 지점만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특정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긴 하겠지만 그 지점에서 기울기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항상 작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 절묘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내려와서 교점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 교점이 생겨버렸으면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이게 지금 크지 않은 값, 작지 않은 값 이런 거 물어볼 때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크지 않은 값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엔 이런 걸 따지라는 거잖아. 이 녀석을 잠깐 뭐 h라고 넣어볼까? 그냥 3차 함수를 hx라고 둔 거야.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0과 2 사이에서도 얘가 양이고 2와 3 사이에서도 얘가 양이야. 근데 지금 hx라는 녀석이 지금 절대값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 보면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졌다 되니까 여기서는 h 그래프랑 똑같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h 그래프야. 그쵸?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요. hx가 4차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2와 3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hx가 4차 함수보다, 이게 4차 함수가 아마 fx였을 거야. f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풀어야 원래 맞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그나마 더 쉬운데 왜냐면은 이 녀석은요. 야 이거 이 색깔로 그려볼게. 3에서 중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이야. 2와 3 사이에서 음이라서 이 절대값보다 4차 함수가 작다는 게 이미 확정적이에요. 그렇게 되고서 2를 이렇게 지나서 0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어디만 따지면 되냐면 0,2에서만 따지면 되는데 거기에서 따져야 될 게 이 fx라는 녀석과 이거 그냥 h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녀석은 플러스라는 게 지금 0과 2 사이에서 보장이 돼 있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fx에서도 여기 이미 들어있지 않니? 그쵸? hx에다가 x-3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b hx를 곱한 x-3이라는 거죠. 그리고 hx는 요 0과 2라는 이 구간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부호 변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고 hx, fx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 이런 부등식 표현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들? 방금도 한 2문제 풀다 왔어. 최근에도. 그래서 이걸 hx를 이항을 해주고요. hx 옮겨주고 1 빼기 b x-3 이런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0과 2 사이에서. 근데 얘는 이미 플러스야. 맞죠? 그럼 얘도 1차식도 플러스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 y값이 라고 할까? 이 y값이 플러스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요? 이거 y는 이거라고 잠깐 보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b를 붙인 x-3 하고서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이 0,2라는 구간에서 닫힌 건 0,2에서 저 직선이라는 y값이 양수가 되도록 해라. 그런 b를 찾아라 라는 얘기로 문제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3을 찍어주는 거지. 그래서 3,1 이런 점을 찍어주게 되고요. 마이너스 b라는 거는 일단 기울기니까 잠깐 k라고 생각해보자. 기울기 k가 어떻게 돼야 0,2에서 양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0이면은 항상 양이겠지만 기울기가 0은 안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은 이게 b라는 걸 음수, 최고 차이계수 음수로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괜찮죠? 지금 0과 2 사이에서 양이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까지 돼요. 그쵸? 뭐 그러다가 뭐 이런 건 되나? 이거는 가능은 한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라고 잡고 이제 k라고 잡고 있는데 k가 음이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음이 되잖아? 그럼 b는 양이 돼서 이런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인 거예요. 즉 기울기가 음수인 건 우리는 따지지 않는다. 즉 k가 음수인 건 따지지 않는다. k가 양수이면서 0과 2 사이.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0인 거는 어차피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이건 관심이 없고 이런 거 하다가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왜냐면 이게 0,2에서 0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쵸? 닫힌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b가 하필이면 정확하게 얼마야? 3분의 1인가요? 네.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었고 이게 아마 정답 상황의 그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찜찜함 없이 깔끔하게 풀리면서 계산도 사실 많지 않아. 단지 이런 풀이를 구사하는 건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용기를 길러내고 이런 풀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내야 여러 번 해야 그게 생겨.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1차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얘는 0과 2 사이에서는 또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이제 h를 이제 저렇게 잡아놨고 여기서는 h 여기서는 a x-2가 붙은 h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옮겨가가지고 똑같이 해석을 해주게 되겠죠. 여기서도 a x-2가 붙은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그 마이너스 1, 이제 뭐냐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여기서도 이제 넘어갔으면은 2,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를 a를 잡고 여기서도 a를 잡아가지고 특정 구간 여기선 0,2에서 그런 기울기 조건 찾아줘야 되고 여기선 2,3에서 그런 기울기 조건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조건과 여기서의 조건이 교집합으로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만 문제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라는 의미로 그 손풀이에도 생략을 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어. 이게 정말로 여기서 기울기가 잡기만 하면은 밑에 깔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게 의문이 들 수 있는 포인트거든. 물론 아무도 의문을 안 가졌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특정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긴 하겠지만 그 지점에서 기울기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항상 작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 절묘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내려와서 교점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 교점이 생겨버렸으면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이게 지금 크지 않은 값, 작지 않은 값 이런 거 물어볼 때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로 풀겠다는 건 아니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a-b라는 걸로 우리가 a와 b가 크고 작고 같고를 따질 수 있었던 거를 이용해서 지금 크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빼줘서 이게 a 더하기 b라는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빼준다. a-b를 빼준다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래 함수가 나온다 그랬잖아. 지금 이 h랑 f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절대값 함수와 4차 함수 f 가지고서 요 대소관계를 따져서 작은 걸 가져가겠다라는 함수는요. 어차피 지금 여기 a라는 녀석을 저 절대값 함수라고 보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생기고요. 여기서도 지금 원래 절대값이랑 그 4차 함수랑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해석이 이 문제에서 깔끔하게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요 수식 가지고서 한번 풀 수 있을 법하게 나온 문제가 기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5번에 문제 한번 잘 읽어보면요.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의 역함수를 쥐라한대. 우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만 써도 역함수를 진짜 쥐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처음 봤을 수 있거든. 이 함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F에 대해서요 거의 다 알려준 거 아니야? K는 그냥 Y축 방향 평행이동이잖아. F의 모양은 정해져 있고 그냥 K로 인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의 역함수가 G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도 모양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뭐로 움직이겠어? 얘가 Y에 의해서 이제 K에 의해서 Y축 평행이동을 위아래로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G는 역함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Y가 아니라 X로 움직인다는 상황까지는 괜찮니? K에 의해서? 요런 판단은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G를 그리지는 않더라도 왁구를 잡아야 돼. 왁구를 잡아야 문제의 킬러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거든. 이런 상황이겠군. 그 다음에 방정식 뭐야 저게? 잘 보자. 4 F'X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에 여기는 더 가관이야. F 프라임 서클 G. 이거 본 지가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이거 X. 방정식을 이런 걸 줬어? 가. 어디서 실근? 닷구라고 적을게. 닷구 0, 1 실근. 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 최대가 있다는 거야. 을 만드는 K는 최소값 스몰 m이 있고 최대값 라지 m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하는 K를 가지고서 스몰 m, 라지 m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을 막막하게 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뭐야 역함수? 3차함수 역함수 그리라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자, 이 식이 당황스럽기는 해. 근데 당황스러운 와중에서도 정신줄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이제 킬러 풀 때 6평을 좀 경험해보지 않았어? 22번 보고서 어땠어? 벙찌지 않았어? 뭐 하라는 거지? 하면서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더듬어 나간다고 할까? 되게 어둡고 캄캄하고 흐려. 그 안개 낀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공부라고 봐야 돼. 자, 좌변과 우변이 있어. 좌변이 당혹스러워, 우변이 당혹스러워 사실. 굳이 따진다면 우변이 훨씬 당혹스러운 거 맞지? 좌변은 생각해보면 어때? 사실 생각보다는 빡세지 않은 것 같아. 왜? F를 알고 있잖아? 근데 F 프라임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내가 뭘 해나가야 되는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F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좌변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변을 정리를 하면은 3, 4,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인데 그 12x 더하니까 12x 생각보다 간단해지는데 그 다음에 4, 6에 24니까 플러스 6 좌변 개 깔끔해졌죠.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F'이 당혹스러워 G가 당혹스러워. 여전히 G가 당혹스럽지. F'은 우리 방금 자신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가만히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 우리가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뭘 주목해서 G는 건들고 싶어? 안 건들고 싶어? 최대한 안 건들고 싶지. 근데 F'은 자신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 합성함수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F 서클 G라 그러면 F 프라임 서클 G라 그러면 바깥에 F 프라임이 있어, G가 있어. F 프라임이 있지. F 프라임을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G를 안쪽에 넣으라는 거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껍질씩 벗겨나가야 된다는 거야.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F 프라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3G 제곱 마이너스 6G 더하기 6 여기까지가 오면 첫 번째 관문 통과야. 이거를 못했어. 당시 수험생들도. 왜? 6월, 9월에 기출에 예고가 없었거든요. 수능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는 게 제일 수험생들이 이거 2사 수능 22번도 마찬가지야. 맨날 3차 함수 주면은 대충 비율관계 비벼가지고 풀리니까 애들이 비율관계로 억지로 찍어가면서 푸는 식으로만 했지 도함수 판단해가면서 그 판정하는 식으로 논증적으로 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는 뭐 이제 너무 어거지 같다고 막 이제
수능 퀄리티보다 시대인재 퀄리티가 더 좋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러느니 그냥 평가원이 내던 대로 평가원이 풀라는 대로 풀면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계속 풀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다 몰아줘야 되겠지, 왼쪽에다가. 심지어 6이랑 6은 어떻게 되겠어? 지고 넘어가면서 이제 3으로도 나누고 싶지 않아? 군더더기가 많으니까 군더더기를 없애주자.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빼기 3은 지워졌기 때문에 g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g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 첫 번째, 결국엔 g랑 x랑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2차 꼴이니까 고1 수학 때 저런 2차 관련된 식이 있으면 되게 잘 묶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언젠가 그 희미한 저편 속에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애들끼리 좀 묶어줘야 되지 않아? 누구? 4x제곱이랑 g제곱 이런 거 합차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보자. 4x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랑 빼기 4x 더하기 2g 이렇게 해보자.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2x 더하기 g, 2x 마이너스 g. 그 다음 빼기 2로 묶인 2x 마이너스 g. 오케이. 보였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게 당혹스러웠던 요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2x-g로 묶으면 되겠다. 그래서 2x 더하기 g-2는 0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요, 여기에서 g는 2x, 그리고 여기서는 g는 2-2x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은 y는 gx와 y는 2x의 교점을 찾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y는 gx와 y는 2-2x의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괜찮나요? 교점이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둘 다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 교점이라는 게 지금 예액은 또는 예액은, 이게 이미 6평 20번에도 나왔던 얘기야. 예액은 또는 예액은이라고 하면 둘 다 겹치는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만 근일 수도 있고 저기서만 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쌤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면은 다른 방법. 혹시 완전 제곱 많이 해본 친구는 보이니? 이게 완전 제곱이 모자란 꼴이 하나 좀 있죠. 뭐 더하기 1이 모자라지. 근데 내 맘대로 더하기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줍니다. 빼주니까 얘도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 2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하기 1 해주고 빼기 1 해줘서 어차피 등식은 성립하고 있는데 2x-1의 제곱 빼기 g-1의 제곱이니까 합작꼴이네 또. 그래서 잘 가요. 2x-1 더하기 g-1, 2x-1 빼기 g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다? 식이 똑같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후 풀이는요, 이걸 있는 그대로 gx 그래프를 f를 그리려면 g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점 잘 찾아보면서 언제 최대 언제 최소인지 따져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y는 gx와 y는 2x의 교점, y는 gx와 y는 2-2x의 교점 이렇게 해버리느니 우린 g가 편해, f가 편해? f가 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의 교점 양상을 y는 x 대칭시켜서 저 f 쪽 교점의 양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f로 바뀌겠지? y는 gx는요? 여기 둘 다? 그치? 요건 어때? y는 2x와 y는 2-2x는? 얘도 y는 x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저기. 2-2x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2x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1 이렇게 하고서, 그쵸? 이렇게 x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두 개를 그리게 되면은. 이거랑 둘 중 하나만 y는 gx가 만나면 되는 거지. 근데 y는 x 대칭시키겠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2, 1 이렇게 해서 x를 이렇게 눕혀버리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 그래프랑 저거랑 맞는다라고 해버리면 같은 양상이라는 거지. 그치? 단지 여기서 x, y였다면 여기서는 y, x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치? 뭐 a, b였다면 b, a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렇죠?
쉽지 않죠. 다 선배들의 피와 땀과 그 고통으로 쌓여진 탑이 기출문제야. 그때 선배들의 고3 때의 그 인지 능력, 수학 능력과 지금 우리의 고3 때의 별로 그게 그 인지 능력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 선배들은 이 문제들을 보지 못한 채로 수능을 본 거잖아. 우리는 이제 미리 공부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풀이는 이제 손풀이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러니까 평가원은 항상 교과서에는 있지만 학생들이 하기 버거워하거나 꺼려하는 걸로 출제하면 어차피 내용은 어렵게 되지 않으면서 변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묻는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기상천외하고 상상도 못했던 걸 내지 않아요. 다만 그냥 아씨 알겠는데 조금 껄쩍지근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후벼 파는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43번이 딱 그런 포인트다. 그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f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그 양상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의 양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나조건. 가조건을 이제 안 했네. 가조건은 0에서 극대값, k에서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냐면 가조건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0k 이렇게 잡아주라는 얘기인 거겠죠. 일정식에 대한 양수니까 이렇게 잡는 거 문제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은 1보다 큰 실수래. 이럴 때 0부터 t까지 절대값 f't, f'x, dx 이걸 계산하면 항상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오, 뭐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우리가 여기가 차라리 f'이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으면은 뭐라도 해볼 것 같거든. 왜냐면 f'식을 다 알고 있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원래 k였다 그러면, k라고도 말했다. a였다 그러면 얘는 f'식을 다 알아버리거든. 이거 3a x x-k 뭐 이런 식으로 줘버려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라니기가 아니야. 계산은 진짜 꼭 필요하면 저거 식도서 푸는 거지 처음부터 식 세우면 안 돼요. 지금 저거는 그 접근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f'이 아니고 절대값 f'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f'이 부호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0과 k에서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 플러스, k보다 클 때 플러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얘가 t가 1보다 클 때 된다 그랬잖아? 1이랑 k의 관계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쪼갤라 그래도 쪼갤 방법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조건을 하나 천천히 봐보자는 거죠. 그 기억 니은 디귿을 천천히 봐보자는 거죠. 기억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많이 부담스럽지? 적분 0부터 k까지 f'x dx 요거 계산해 볼래? 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네요. 이것이 0보다 작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작다고 두고서 푸는 게 아니고 왼쪽을 계산을 했더니 0보다 작다 아니면 0보다 크다 0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은 기억을 풀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저걸 보면 되죠. y는 f'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y는 f'은 지금 어때요? 0 닫힌 구간 0k 사이에서 어때? f'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심지어 열린 구간 0k에서는 0보다 작죠? 그쵸? 0과 k에서만 0인 거고 그 나머지 지점에서는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러면은 정적분을 음을 정적분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계속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 정적분 값도 마이너스죠. 아까 플러스를 다 정적분하면 전체 정적분 값도 플러스였던 것처럼 이번엔 마이너스를만 정적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 고3 문과 11월 20번이라고 돼 있죠. 방금 우리가 적분 직전에 풀고 왔던 건 고3 문과 9월 29번이었어. 그러니까 9월에 나왔던 거 가지고서 같은 주제를 아까는 플러스를 물어봐서 적분을 시켰다면 지금은 마이너스를 물어봐서 적분을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음인 부분을 정적분을 하니까 이 정적분 전체가 음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일단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니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0과 K와 1.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억을 풀면서 0과 K 사이에서는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원래도 가조건에서 써져 있었고, 니은을 풀라 그러면 나조건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조건을 아마 이게 지난 시간에 들었던 친구들도 이 말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 거긴 한데,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는, 따라오기 힘든 그런 분이 있을 건데 잘 봐봅시다. 이거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내가 스몰 fx를 정의하기를 0부터 x까지 뭐 g, t, dt라고 정의했다고 치자. 이런 거 본 적 많지 않아요? 그쵸? 이때 뭐 0 집어넣어라, 미분해라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거, 그치?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f'x 뭐예요? gx인 거 대답할 수 있지? 언제 가능하냐면 이 g가 연속이면요. 정적분을 우리가 연속일 때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연속이죠? 이거. 절대값 f'x는요, f' 연속 맞지? 왜냐면은 f가 3차함수, f 미분한 f'은 2차함수, 2차함수를 절대값 씌워도 여전히 연속함수, 맞죠? 연속함수를 적분하면 여전히 적분은 잘 정의가 돼요. 언제? 이게 항상 정의가 될 건데, 하지만 이 나 조건의 항등식은 그 실수 전체 중에 언제 성립한다? t가 1보다 클 때만 성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 범위가 1부터 무한대까지예요. 맞아요? 다 열린 구간이죠. 1은 포함 안 되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거랑 같대. 오른쪽도 함수 아닌가? t에 관한 함수? 그럼 나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미분할 수 있는데 미분하기 껄쩍지근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지. 그러니까 잠깐 우리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GT라고 두죠. GX라고 두죠. T에 대해서 미분해볼까 그러면? 우변은 미분하면 너무 쉽죠. 뭐야? 우변은 미분하면 F'X 되는 거 맞아요? F'T 겠지? T에 대해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동의돼요? 좌변 불편했지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gx, dx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쉬웠잖아? 그치? 이거에서 미분해서 gx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gx 나옵니다.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다 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gx 뭐라고 뒀던 거를 잠깐 gx라고 했던 거지? 절대값 f'x dx라고요. 이거 잠깐만, gx가 아니고 이거 gt겠죠? 미분하면 이거 지금 t에 관한 함수니까요. 여기서도 그렇게 했었잖아. gt, dt 이렇게 했는데 x에 대한 함수라서 미분하면 x로 바뀌었던 거지.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 그 모양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제 문자가 바뀌는 거지. 여기서도 똑같이 gt가 f't랑 같다고. 근데 gt는 우리가 잠시 임시로 f't의 절대값 씌운 거를 gt라고 두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f't는 절대값 f't가 언제 성립한다? t가 1보다 클 때 성립한다. 가 되는 거죠. 어렵지만 내용상 교과서에서 벗어난 건 없어. 맞지? 어려운 건 이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해결해야 돼. 수능에서 물어볼 거라고 이미 다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쇼컷이 없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다? 절대값 f'이랑 그냥 f'이랑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지? 이 구간에서 어떻다? f'이 양수다라는 얘기지.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 0까지 허용.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t가 1보다 클 때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기억에서는 뭐라 그랬어? 이럴 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이럴 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저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K가 1보다 작아버리면 일단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0K 따로 놀고 1부터 오른쪽 다 따로 놀아서 프라임이 음이고 프라임이 양이고 이렇게 놀면 되니까. 그런데 K가 딱 1까지 오는 건 허용이 된다는 거죠. 0부터 K까지 음이랑 0 허용되고, 그 다음에 1이자 K부터 그 오른쪽 쭉 끝까지 F'이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절묘하게 딱 K가 1까지 허용된다는 거야. 그리고 K가 0은 왜 안 돼? 0에선 극대, K에선 극소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K가 0일 수는 없었어. 이 0이랑 K랑 별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얘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 두 개를 합쳐주면 우리가 얻는 것은 K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얻었다는 거고 니은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는데 이게 2017학년도잖아요. 2016학년도에서 강조했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싶었던 내용이 이제 다음에는 그냥 대놓고 출제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기출을 연도별로 누적해서 푸는 거야. 앞에서 너네 이거 배웠잖아. 그럼 나왔는데 공부 안 했어? 그럼 틀려야지 하면서 낸다는 거야. 평가원에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26학년도 기출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현장 시험이잖아요. 현장 시험에 25에서 나온 거, 24에서 나온 거, 23에서 나온 거, 아니면 옛날까지 올라가서 2010학년도, 2008학년도 이런 데 나왔던 걸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나왔던 건데 왜 공부 안 했어? 몰라? 그럼 틀려야지 하면서 틀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잘 대비를 물샐 틈 없이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족권, 나족권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정적분을 시켜서 정의된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미분하기 껄쩍지근하게 피적분함수를 주면 쪼는 게 당연하다. 쫄지 말고 GT라고 잠깐 두자. GX라고 잠깐 두자. GT라고 잠깐 두자. 왜? 얘가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얘 적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적분으로 해서 정의가 됐으면 얘를 미분하면 피적분함수가 얘의 도함수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자는 거야. 두는 순간 안 무서워. 두고 나면 이제 다시 뒀던 걸 다시 바꿔 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해서 마무리 지어보죠. 디귿. 이제 우리가 좀 미스터리가 풀렸어. 0부터 t까지 fx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극소값은 0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 니은을 봤기 때문에 아까 나 조건을 해석하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f't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적분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적분할 수 있다 이제. 왜? 언제 되는지를 이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K와 1과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0부터 K까지와 K부터 T까지로 쪼개줍니다. 이게 지금 언제 되는 거니까 T가 1보다 클 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이 절대값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근데 내가 왜 피적분함수를 안 썼냐면 어차피 피적분함수 그대로일 거니까 구간만 쪼갰으니까요. 괜찮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피적분함수를 바꿔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0부터 K까지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K부터 T까지는 F'이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선 양이니까요.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절대값의 부호가 언제 바뀌느냐. F'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F'도 부호가 중요한 개념인 거고 절대값도 부호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엮어서 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단짝 친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돼? 도함수 정적분이잖아. 도함수 정적분 우리 배웠죠? 이거 마이너스는 꺼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FK 빼기 F0이라고. 맞죠? 아까 도함수 정적분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 정적분이니까 FT 빼기 FK라고. 맞죠? 그럼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 FT는 맨 앞에 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K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F0이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나 조건 쭉 계산한 거죠. 나 조건 쭉 계산하니까 나 조건에 따르면 뭐라 그랬냐면 얘와 같은 것은 FT 더하기 F0이라고 문제에서 말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랑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은데 얘를 낑겨 넣은 게 빼기 EFK를 해주고 있대. 그럼 FK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는 거죠. K에서 극소인 거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극소값이 FK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나 조건을 처음 봤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왜? K의 범위를 몰라서 프라임을 어떻게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는지 피적분함수 구간을 쪼갤 수가 없었는데 기영님 풀고 나니까 친절한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하지만 이게 너무 친절하진 않았다. 나 조건 이거는 솔직히 빡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 16학년도에는 0부터 t까지 루트 x까지였나? x까지 4-ft dt 이런 거 줬었거든. 이제 새로 합류한 두 친구는 16학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식만 적어준 거야. 근데 아씨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똑같아. 이게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된대. 신기하게. 너무 신기한 게 루트 씌우면 원래 좀 정역이 제한되지 않나? 루트 안이 양수만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요 안쪽이 내가 f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루트 안쪽이 항상 양수란 뜻인 거잖아. 그럼 양수니까 연속이지. 양수인 거 루트 씌워봤자 아무리 루트 씌워봤자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를 정적분했더니 어떤 함수가 나왔다고. 그 말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잖아. 그럼 얘 도함수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왜?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를 적분해서 만든 거니까 얘의 도함수는 피적분함수라 라고 배웠거든, 사실 교과서에서. 근데 교과서에서 루트 씌운 피적분함수는 나온 적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픈 거지. 우리가 보기에 낯설고 힘든 거지. 하지만 뭐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편해진다? GT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연속함수 GT를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fx다 이렇게 되니까 F'은 G 이렇게 말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 중요한 건 저런 경험이 2016학년도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17학년도에 이게 나왔을 때 생으로 그냥 문제가 다 따로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묻고 있는 건 명확히 동일한 아이디어다. 단지 이과 애들한테는 무자비하게 30번으로 된 거고요. 문과 친구들한테는 조금 자비롭지만 여전히 어렵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냈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